안녕하세요. 제이조 경영연구소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투자의 정석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 선정 시 사용할 수 있는 펀더멘털 분석 방법과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매수 매도 원칙들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방법은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자산관리 측면에서 혼자 공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난이도로 맞추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 또한 본업이 있고 전문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들 중 몇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펀더멘털 분석입니다. 펀더멘털 분석이란 특정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펀더멘털 분석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인데요. 정량 분석은 주로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 등을 분석하는 것으로 말 그대로 양적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 정성 분석은 특정 수치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질을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주로 정량 분석에 대해 다룰 것이고 정성 분석은 가볍게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정량 분석보다 정성 분석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영상에서 정량 데이터 위주로 소개하는 이유는 어차피 정성 분석은 영상 몇 개, 책 몇 권을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성 분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와 본인이 분석하고자 하는 산업에 대한 전문성, 깊은 통찰 등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때문에 저도 아직 배워가는 중이며 투자 시 아직은 얕은 수준으로 정성 분석을 곁들이는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정량 분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량 분석 시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것이 배당률입니다. 어떤 기업이든 일단 배당을 꾸준히 늘려왔고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률을 보장한다면 이보다 더 확실한 안전마진도 없습니다. 저는 산업에 따라 다르지만 3에서 6% 정도 되는 배당률을 좋아합니다. 다음으로 체크하는 항목은 부채 비율과 현금 흐름입니다. 부채 비율이 낮고 현금 흐름이 원활한 기업은 일단 망할 확률이 낮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성장해서 시세 차익은 못 보더라도 최소한 망해서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확률은 낮은 것입니다. 부채 비율은 업종마다 다르지만 자기 자본의 절반을 초과하는 기업은 좋지 않습니다. 현금 흐름은 영업이익에 따라 증감이 이루어졌는지 체크합니다. 여기서 좀 더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PBR이 1 이상인 기업은 아예 매수 후보에서 제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 항목들입니다. 저는 여기서 매출액, 영업이익, 이익률, ROE, ROIC, PER을 봅니다. 먼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5년에서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나오는 기업이 좋습니다. 또는 저는 어려울 때 한두 회를 제외하더라도 5에서 10년 동안의 추이가 증가세인 종목을 선호합니다. 또한 총이익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ROE, ROIC 등이 업계 평균 또는 주요 경쟁사보다 높은지 체크합니다. 손익계산서 항목 중 마지막으로 체크하는 것이 PER인데요. 이렇게 여러 손익계산서 항목들에서 양호한 실적을 보이는 매수 후보 중 업종과 관계없이 PER이 낮은 종목을 우선순위로 매수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행 PER보다 후행 PER에 더 의미를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행 PER은 현재 주가를 미래의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이고 후행 PER은 현재 주가를 과거의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값인데 사실 미래순이익 추정치라는 것은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선행 PER을 척도로 삼는 것은 또 하나의 불확실한 변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두 번째, 최근 4-5년 동안의 이익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보통 후행 PER을 계산할 때도 최근 12개월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작년 한 해의 자료만을 사용한다면 경기순환이나 회계 관행, 특별이익 등이 초래하는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왜곡들을 제거할 수 있게 최근 4-5년 동안의 평균 주당순이익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고속 성장 기업에서는 PER을 보는 시각을 유연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속 성장 기업은 일반적인 기업과 다릅니다.
1, 2년 만에 몇 배씩 선정하기도 하며 시장에서도 인기가 많기 때문에 PER이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PER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좋은 기업들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혹시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시거나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 중 여기까지도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주식 초보 주식 투자에 나오는 마법 공식을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마법 공식은 초보자분들도 따라하기 쉬운 검증된 정량 분석 공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성 분석인데요. 저는 정성 분석을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분석하려는 기업이 속한 산업의 매력도를, 두 번째는 그 기업의 비즈니스 역량을 보는 것인데요. 저는 먼저 특정 산업의 전망이 어떨지 분석해 봅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는 몰라도 10년 뒤 유망할 산업이 무엇인지 생각해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나 전기차,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 산업이 유망하다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유망한 산업 내의 종목들을 매수 후보로 둡니다. 제가 선호하는 산업은 미국을 기준으로 IT 기술주, 제약 바이오, 소비재 등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주식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모두 위험하게만 느껴지는 업종들일 수도 있습니다. 국내 IT, 제약, 소비재 기업들은 각각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IT, 제약 업종은 반도체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매출이 크지 않거나 영업이익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또 소비재 같은 경우는 한정적인 내수시장 탓에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제조업 기반의 수출 중심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미국은 다릅니다. IT 제약회사들이 엄청난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내수시장도 충분히 큽니다. 또한 IT 업종의 경우 축적해놓은 데이터와 인적 자원이, 제약회사의 경우 축적된 연구개발 역량 및 실적들이 큰 진입장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업 자체의 역량을 보는 것인데요. 저는 대표적인 기술주인 마가 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기술주 중 가장 다변화된 매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 제품이 수많은 나라에서 팔리고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 보유한 현금과 현금 창출 능력, 브랜드 가치는 그 어떤 기업도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이처럼 저는 앞으로 비즈니스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고 실전 경험을 쌓아 나가면서 그 기업의 조직 문화라든지 인적 자원 관리 방법과 수준, 마케팅 연구개발 역량, 운영 시스템, 혁신의 정도, 성장의 질, 경영진의 신뢰도, 경쟁사 대비 약점, 신용도, 복잡성과 같은 정성 분석의 비중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이런 일이기도 하지만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정량 분석보다 정성 분석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정량 분석을 통해 기업의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들은 회계사나 수학자일 테지만 현실에서는 가장 성공한 투자자들 중에 이런 정성 분석에 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을 사거나 팔 때 고려해야 할 일반 원칙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주식 스토리를 들어보면 잘나가던 주식도 꼭 자신이 사면 내려가고 바닥을 기던 주식을 눈물을 머금고 낮은 가격에 팔고 나면 팔자말자 오른다고 합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겪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는 매수 매도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매수든 매도든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매수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당연한 이야기지만 앞에 소개한 분석들을 통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에 주식을 사서 안전마진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하더라도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주식의 적정 가격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때 본인이 사고자 했던 양을 한 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절반만 샀다면 어떨까요? 혹여나 주식이 빠지더라도 남은 돈으로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만약 반대로 주식이 오른다 해도 미리 절반은 사두었기 때문에 미리 사둔 주식의 이익을 바탕으로 추격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도는 어떨까요? 매도도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매도할 시 매도 후 상승했을 때 후회를 완화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실 적절한 매도 시기란 주가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애초에 투자 논리에 대한 확신이 사라졌거나 기업을 잘 이해하지 못함을 깨달았거나 주가가 본인이 측정한 내재 가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거나 더 좋은 가격의 주식으로 대체 가능할 때만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들기 위해 분할 매수를 할 때 절반만 사시라고 얘기했지만 분할 매수 또는 매도를 하실 때 꼭 절반씩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성향이나 확신의 정도에 따라 양은 조절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이 돈을 벌려는 것이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정 주식의 적정 주가나 오르내림 또는 경제의 흐름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본인이 그런 세계적인 예측가일 확률은 로또를 맞을 확률보다 낮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